자, 안녕하세요. 북소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북소의 역사 기출 문항별 총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1년도 이 기출 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예. 자,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이제 기출 문제 분석 방식을 이제 바꿨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강의를 이제 그 대충 찍고 나서 올리고 그 다음에 한 몇 개월 동안 기출 분석이라든지 뭐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는데 요번에는 좀 바꿨어요. 예, 바꾼 계기가 뭐냐면 아이패드로 제가 이제 강의를 찍다가 그냥 다 날라가 버렸어. 예, 아이패드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성의 없이 강의를 찍는 것보다는 문항당 한 문제씩 한 문제씩 한 문항당 강의를 찍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볼까 해요. 이거 다 찍고 나서 하나의 이제 뭐냐면 각각의 문항의 강의별 그 내용을 다시 통편집해서 하나 합쳐가지고 다시 이제 연도별 기출 분석방에 그 강의방에 강의실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요게 이제 이번 시간에는 21년도 이제 역사 기출 문항을 총괄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21년도 문제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문제보다는 되게 쉬웠다 이런 느낌이 들어. 이게 뭐 상대적인 느낌일 수 있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디 이상한 논문 같은 것들 이제 갖다 내거나 역교론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기본서보다는 그 출제자의 어떤 그 관점에 따라서 여기 이제 추론하는 그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예. 근데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보면 물론 이제 이상한 책에서 갖다 낸 것도 몇 문제 있어요. 뭐 서도해라든지 상해, 조계 이런 관련된 문제들 있는데 뭐 이거는 예년에 뭐 한두 문제씩 맨날 나오는 그 만점 방지용 그 문제이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어차피 이런 거 많이 맞춰봤자 합격하지 못해요. 대부분은 되게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 주제라든지 그 다음에 교과서나 기본서를 다독하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이야. 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역교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초등형 문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처럼 출제자가 이제 문제를 내놓고 출제자의 어떤 관점에 따라 이렇게 쓰는 문제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그래서 배점 보시면 알겠지만 6점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것도 예전에는 이게 뭔가 뭐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간신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 알아야 할 정도로 이게 고난이도 추론형 문제인데 요번에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대충 이제 국어 능력만 좀 있으면 대충 뭐 답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쓸 수 있는 부분이야. 예. 그래서 아마 출제자분들이 작년에 한번 출제하고 이런 식으로 내고 나서 많이들 틀리고 거의 빵점 맞았다고 하죠. 그런 그 추론 문제. 그래갖고 이런 문제들은 많이면 안 되겠다. 깨달았는지 이렇게 이제 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그 부분들도 이제 뭐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나 논문책에서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뭐냐면 대부분 그 기출 주제라든지 그다음에 기본서에서 많이 냈다는 거 이게 좀 특징이에요. 예,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각 문항당 이제 해설 강의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번 여기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요거는 되게 주관적이에요. 이게 문항 유형이나 이제 해당 문항을 주관적 기준에 따라 분류했기 때문에 나는 이게 아니다. 왜 이 문제가 기출 주제냐? 요거는 적어도 기본서를 많이 읽어야지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어떤 분은 이거 기본서 많이 읽어봤자 풀 수 없는 문제다. 좀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극히 제가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이제 해당 문항 있고 발문 내용인데 이거 뭐 이상한 표시 같은 게 막 있죠. 숫자 같은 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그 전공 A에 5 가로치고 1, 2는 뭐냐? 5번 문항에 이게 5번 문항이에요. 예. 이게 5번 문항에 예.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발문과 두 번째 발문 내용이야. 이게 이제 뭐냐면
아, 기출 주제와 관련됐다는 거예요. 역교 관련된 문제인데 한번 좀 볼게요. 예. 그 밑에 제가 이제 B를 좀 보겠네요. B를 이제 좀 볼게요. B를 보면 요것도 이제 3번 문항에 1, 2, 3번은 다 기출 주제와 관련됐다. 요건데 요걸 이제 잠깐 보면 자, 요 3번 문항이죠. B, 전공 B. 보이시죠? 예. 이게 쭉 있어. 뭐 구체적인 이제 문제 분석은 나중에 제가 이제 각 문항당 할 때 이제 하고요. 여기에서는 보는 방법만 좀 알려드리는 거야. 자, 여기가 이제 밑줄친 기억에 대한 유용성, 니은의 유용성 쓰시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첫 번째 발문이죠. 첫 번째 발문. 그 다음에 밑줄친 디귿을 위한 활용할 수 있는 설명 방식을 쓰고 이게 두 번째 발문이고 그 교육적 유용성을 한 가지 쓰시오. 이게 세 번째 발문이죠. 그리고 밑줄친 니은의 교육적 의도를 한 가지 서술하시오. 요게 네 번째 발문이에요. 자, 요게 다 A 유형에 들어가 있다. A 유형은 기출 주제와 관련됐다는 거예요. 기출 주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이건 하나의 이제 예를 든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이제 보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제가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눴어요. 이것도 저의 완전 주관적인 관점인데, 자, 일단은 A 유형은 기출 주제야. 그 다음에 B 유형은 그 기본서나 교과서 다독을 해야지 이제 풀 수 있는 거야. 기출은 안 나왔지만 기본서 교과서를 많이 읽으면 풀 수 있는 부분이야. 물론 거기에서도 좀 난이도가 있어요. 어떤 거는 그냥 대충 그냥 수능이나 한능검이나 이런 걸 보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풀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매직건, 그 다음에 간상성 전투 이런 것도 한능검에서도 많이 나왔고 우리가 이제 역사 스페셜이라든지 그 프로그램에서 통해서 많이 익숙한 주제들이죠. 근데 이제 뭐냐면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이건 좀 뒤에 얘기했지만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비유형으로 나눴고 시유형은 해석 논란 관련된 문제들, 그 다음에 기본소관이나 어디 논문이라든지 기타 잡서들, 어디 듣보잡, 그런 것들, 뭐 심화서적이라도 어디 꼭들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시유형을 나눴고요. D유형은 이제 작년 유형의 문제죠. 역교는 추론 문제. 예, 이렇게 이제 네 개 유형을 나눴어요. 자, 올해 유형의 특징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A 유형하고 B 유형이 상당히 비중이 높아졌어요. 예, 물론 작년에도 기출 주제형 유형이 많았지만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43점? 작년에 제 기억에서는 그게 해봤자 뭐 30점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A 유형 보면 기출 주제형 유형이 되게 많이 나왔고 특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역교, 한국사, 서양사, 중국사 거의 이제 뭐냐면 배점이 거의 비슷하죠. 특히 상대적으로 역교가 이제 배점이 적기 때문에 역교에서 이제 기출 주제형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출 주제는 뭐 거의 안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한두 문제 행위 이동 관련돼서. 근데 요번에 보면 11점이 나왔어. 역교 관련된 점수 비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제 기출 주제 나오는데 이런 경향은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19년 이전에 그 역교 기출하고 경향하고 비슷해요. 왜냐면 역교로는 항상 열의 7, 8은 나오는 데서 나와요. 기출 유형에서. 예, 그 한두 군데에서 좀 이상한 데서 좀 나오거나 초등형 문제에서 나오거나 근데 이런 흐름들이 이제 뭐냐면 다시 복귀가 됐다. 요게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역교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뭐 서양사, 중국사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 주제 유형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유형들 일단 기출 주제는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변별력이 상당히 중간 정도예요. 근데 이제 이게 득점을 했다고 해서 합격을 보장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기출 주제 유형에서 90%, 80% 요것만 맞췄다고 이제 합격을 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걸 놓칠 경우에는 그리고 여기서 점수를 많이 손실될 경우에는 합격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합격을 할 수가 없어. 이게 왜? 남들 다 맞추는 부분이야. 상당수가. 근데 자기만 못 맞춰요. 그러면 이제 이건 변별력이 상당히 이제 뭐냐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떨어져. 예. 자, 그래서 요런 A유형의 이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 공부 방법 및 태도는 이제 제가 이제 설명회 때 이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여기는 이제 흐름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하여튼 B유형을 보죠.
기본서, 교과서 다독형. 요것도 이제 기출 주제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나름대로 한 20점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나 교과서를 이제 다독을 해가지고 풀 수가 있고, 그리고 인고 기출은 안 나왔지만 뭐 수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 모의고사라든지, 그 다음에 한능검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유형들이에요. 대표 중에 아직 매직권, 간상성, 전투 뭐 이런 것들이죠. 예. 그리고 이제 역교도 이제 뭐냐면 예전 기출 주제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많이 책을 기본서를 다독을 하면 좀 풀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역교론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뭐냐면 누진의 역사인식이 나올 때 예전에는 남색책 중심으로 나왔거든요. 되게 우리가 남색책, 녹색책, 그 다음에 파란 책, 좀 갈색 책, 예. 그 어쩌건 이제 평가책 이렇게 나오는데 요번에 나오는 평가책도 좀 나왔고, 근데 요번에 좀 치웠죠, 요거는요. 예. 그런데 특이하게 이제 우리가 신종 사기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론책이 있어. 입론책이 나온 거야. 이거 누진의 역사인식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좀 약간 이제 벗어난 책에서 좀 나왔어. 잘 보지 않은 책들. 그래서 입론책이 나왔으니까 내년에 입론책 읽어보셔 파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내년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도 떨어져요. 이거는 그냥 어쩌다 한두 번씩 나오는 거니까 그냥 기출 나온 것들만 보세요. 그냥.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사, 서양사, 뭐 중국사도 웬만하게 기본서, 교과서 다독을 해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풀면 어느 정도 변별력이 좀 있어요. 기출 주제보다. 예. 그래서 득점을 하면 할수록 합격권에 다가갈 수 있고, 그 기본서나 이제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답안이 명확해요. 근데 이게 주의할 것은 이것도 비유형도 A 유형에서 많이 점수를 손실하면 떨어진다는 거야. 요게 기본이에요. 네. 요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요게 베이스를 깔고 요게 이제 뭐냐면 하나 첨가되면 합격할 수 있다. A 유형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뭐 A 유형에서 이제 요거 점수 보면 90% 정도 맞고, B 유형에서 6, 70% 정도 이렇게 맞고, 나머지 뭐 C 유형과 D 유형에서 뭐 한두 문제 운 좋게 떼어 맞춰가지고 하면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자, C 유형은 이제 보죠. C 유형은 그 뭐냐면 어디 이상한 데에서 골라내는 거야. 네. 뭐 그리고 해석도 왔다 갔다 관점도 다양하고. 그래서 요거는 해마다 한 그 뭐 동양사, 서양사, 뭐 한국사 등등 해서 한 문제씩 나와요. 예, 이거는 근데 요거 뭐 맞췄다고 해서 뭐 합격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변별력 좀 낮고 떨어졌다고 해서 어차피 남들 다 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요번에 뭐 소도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간색 그 개정 이유 요런 것들 솔직히 이게 뭐 그 인명 게시판에서 지통이 어쩌면서 이제 말들이 많았지만 이거 소도에 쓴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요. 제가 답안을 봤는데 소도에까지 쓴 사람은 없어. 예, 대부분 못 썼고 어쩌다 태평천국이에요. 어쩌다 태평천국. 물론 태평천국이 이제 답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이건 소도에는 삼천리나 여기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예문 볼 때 소도에가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어차피 그거 틀렸다고 아쉬울 거 전혀 없어요. 어차피 그냥 떨어지라고 낸 문제야. 그냥 만점을 다 줄 수가 없잖아. 예, 그런 유형의 문제들은 예의상 그냥 틀려주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소도회 같은 이상한 데서 한 문제 나온 게 꽂혀가지고 필이 꽂힌다고 하죠. 그래서 뭐 심화서라든지 기타 잡서라든지 뭐 이런 걸 보고 공부를 하시는. 그 기본서는 이제 대충 보고 읽지도 않고 당연히 대충 읽었다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분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깔끔하게 그냥 포기를 해야 돼. 다만 요런 유형의 문제 중에 나온 게 있어요. 예, 이건 기출은 그거는 이제 꼼꼼히 이 부분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제 찾아본 요새와 관련된 문제 있죠. 예. 요새의 어떤 사상관, 뭐 요새 사상관은 한국 통론 정도 해가지고 뭐 한두 가지 쓸 수 있는데 그 한문 사료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요새인지 뭔지 잘 몰라.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한문 사료 같은 게 저도 한문 잘 몰라서 그 제 아시는 분 구서재 그 분한테 그 이제 의뢰를 했는데 이분이
뭐냐 보통 그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거나 비변사 등록 같은 게 이제 이게 초소체로 쓰거든요. 이런 것들 뭐냐 금방금방 번역을 하시는 진짜 손에 꼽을 한 그 분들인데 요거 보더니 아 이거 너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진짜 맞추라고 문제 낸 게 아니라 틀려고 낸 거예요. 요런 것들은 이제 제껴 두고 의외로 이제 서양사는 뭐 나올 만한 데서 나왔고요. 이 기출 주제나 중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게 전공 B6번 문제가 조개와 관련된 상하이 조개 관련된. 예. 그러니까 이 상하이 조개 관련된 거는 뭐 그 삼천리 그 책하고 삼천리 근현대에서 책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제가 이름은 까먹었지만 그 뭐냐면 뭐 그 도시로 가단가 뭐 하여튼 기획문 같은 거 있어. 이런 데서 낸 것 같아요. 이거는 맞춘 분들이 딱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예, 특히 이제 뭐 거기 보면 조기의 성격 변화는 뭐 거의 못 맞췄고 그 답안 보니까 소도에를 쓰신 분들은 거의 없고요. 진짜 한 명도 못 봤어.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조개 구분 있죠. 영국 조개, 뭐 프랑스 조개 뭐 등등등 예.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 이제 대부분 이제 뭐라고 써놨냐면 중국인 거주 지역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예. 근데 이 중국 거주 지역이었으면 좀 틀리죠. 하계라고 하죠. 하계. 중하자 할 때 하계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이제 뭐 그 쓴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좀 볼게요. 근데 이것도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계 딱 구분해 갖고 쓰신 분들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요거는 다 그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근데 여기에서 뭐 점수 못 받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죠. 변별력이 상당히 낮은 문제고 그리고 이제 이거 운이 좋아서 한 문제 맞히고 그런 거고 또 뭐냐면 출제의 어떤 그 주관적인 문제가 있어요. 요번에 주관적인 문제는 좀 없긴 했지만 뭐 잡서나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운이 좋아서 자기가 특별히 거기 관심이 있거나 그 출제 교수가 자기 그 뭐냐면 교수야. 자기 학교 교수야. 예. 가끔씩 출제 교수가 이제 뭐냐면 떠나기 전에 막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은근슬쩍 이제 뭐냐면 이렇게 요번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평상시에 학교에서 뭐 요 부분들을 강조했다. 그래서 내가 얻어들었다. 뭐 요렇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세요. 이 시효형 맞추겠다고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은 거의 장수생들이 될 수 있는 뭐냐면 좋은 척경이죠. 예. 장수의 지름길이야. 이런 것들. 항상 이제 총수나 재수에 합격하신 분들은 기본에 충실해. A유형과 B유형, 특히 기출주제 바탕에서 기본서, 교과서, 다독 관련된 것들 충실하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구체적인 이제 뭐냐면 이제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중에 제가 설명할 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D유형인데 이번에 역결혼 출원형 문제 있죠. 작년 유형 문제가 이게 이제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는 문제였지만 작년에 거의 빵점이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는 이제 그 교수님이 자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역결혼 추론을 뒤져봤지만 전공 A 12번 정도 이제 12번 역결혼 추론이라고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제 2번하고 3번 발문은 풀 수가 있고 이게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문제들도 그냥 예문 속에서 쉽게 국어 능력 어느 정도 고등학교 수준의 국어 능력만 있으면 추론할 수 있죠. 물론 명확한 답은 모을 수 있지만 대충 흐름을 맞춰서 쓸 수 있고 요거는 제가 이제 채점 기준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물론 저도 지통이니 뭐 이런 것들 좀 듣고 있는데 이 지통이라는 게 꼭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 도중에 왜곡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제가 예상 답안을 적어놨지만 확신할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은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채점할 때는 대부분 요거는 긋는 게 나아요. 긋는 게. 뭐 이게 맞다고 뭐 1점이나 더 주겠지. 2점이나 더 주겠지. 그래가지고 막상 이제 자기 점수 보면 점수 확 떨어져. 그러면서 이거 뭐 내가 맞을 것 같은데 왜 떨어지냐. 되게 보면 요는 뭐냐면 역교는 추론 문제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까 처음에 이제 대충 이제 뭐 하계를 써야 되는데 뭐 중국이 거주지역을 써놓고 이렇게 맞게 했다는 거나 키워드가 빠졌거나 그러면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뭐냐면 한 문항당 이렇게 기출 관련된 동영상을 찍고 올리고 요렇게 하는 방식으로 인제 할게요. 요것도 이제 총괄 관련된 분석표가 위에 있고 그 밑에 닭갈 형식으로 해서 동영상을 올릴게요.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인제 하고 자, 그러면 자세한 공부방법의 태도는 제가 31일 날 뭐냐면 그 동영상을 올릴 테니까 설명의 동영상을 올릴 테니까 그때 또 한번 얘기를 해 보기도 하죠. 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